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증시는 따뜻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간밤 미중에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시에 선 반영이 돼서인지 간밤 미국 시장 증시의 탄력도 부진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오늘 다른 외국들보다 증시의 탄력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에 0.77% 정도 상승하면서 224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 넘게 오르면서 68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오늘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IT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기 전자 업종 좋았습니다.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자동차 업종 현대차의 신차 GVAT가 인기를 끈다는 소식에 오늘 현대차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밖에 다른 자동차 종목들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반면 경기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HLB와 신라젠의 하락세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4원 정도 오르면서 1161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를 위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은 잠시 잠깐이었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장중에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양시장 다 플러스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성을 갖고 올라갔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이 좀 힘을 좀 보여줬지만 특히 반도체 쪽이 일단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선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즉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업종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주도성을 갖지 못한 종목에 의해서 잠시 잠깐의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밀리고 또는 장기적으로 또 이제 좀 흔들리는 어떤 시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큰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군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식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저항과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주식은 기술적 분석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때문에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지 일정 부분에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변동성을 좀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일 이평선을 이제 지켜주면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다시 말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나 오늘 비록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무조건 매수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강도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매수를 했지만 그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도를 했지만 그 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외국인 수급 자체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줄어드는 모습, 그렇죠? 매도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일단 반등이 특히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좀 어떤 큰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시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이 확실성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면 올라가겠지.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변수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어떤 그 열어두고 매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업황이 좋았고 또 제한적으로 매도를 했던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엿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 유효할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 제 나름대로의 주식 명언, 그 예측이 아닌 그 확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이제 임하는 어떤 그 습관적인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변동성이 큰 어떤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또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또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선수들의 얘기죠. 그렇죠? 상당히 좀 변동성이 들쑥날쑥한 시간대에서 이익 구조를 낸다라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이익 구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주식의 정답을 찾으신 분들 얘기고 지금 이제 주식을 좀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는 좀 정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장 초반은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거든요. 살짝 올렸다가 또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 때문에 매매 습관에 대한 팁을 좀 드린다면 오전장에는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종목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장중에 좀 종목들을 좀 발굴하시다가 오후장 한 2시 정도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시장이 강세 마감하겠다. 또 어떤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때문에 장중에는 종목을 발굴하시고 이제 거의 장 끝날 때쯤 돼서 매매를 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아침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어떤 그 위치에서 매매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좀 여유로운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예측이 아닌 확인을 통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다라는 말씀 박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신데요. 역시나 주식시장을 볼 때 오전에 특히 종목을 발굴해 보시고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측이 아닌 또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편입주 AS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에스코넥입니다. 8월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에스코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스코넥은 제가 대략 한 일주일 전에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한 슈팅이 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중으로 봤을 때 한 9% 정도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해당 종목을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셔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뭐 추천드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해도 뭐 한 그 6%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이익 구조는 좀 나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 이익 구조가 났으니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매 방법이라는 것은 각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때로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어떤 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종목이 잘 갔을 때 얘기가 되겠죠. 또는 일정 부분 종목을 끌고 가는 매매 습관도 있고 또는 중장기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효과적인 매매라고 한다면 이익을 볼 때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적당히 이익을 챙기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어떤 챙겨줄 때 좀 챙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한 9% 정도 어떤 슈팅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쉽게 해서 복리 효과 개념으로 봤을 때 종목을 좀 자주자주 순환시켜주는 것이 계좌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마감이 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챙기고 예를 들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스윙을 또 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목표가를 일정 부분 또 높이 또 잡아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고 팔고를 좀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직업 특성상 쉽지 않다면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코넥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혀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윗꼬리가 좀 살짝 달렸고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좀 밀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구간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뚫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물량 쌓인 거 보면 한 번에 뚫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차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만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끌고 가셔도 좋고요. 앞으로 좀 매매하실 때 그래도 좀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좀 빨리빨리 좀 순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매물 구간에서 한번 또 챙겨주시고 나중에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재입장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 계시면 여전히 홀딩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매매 패턴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신 뒤에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에스코넥 시작이다,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SR 종목은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단 하루 만에 오늘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급등, 반등의 시작일까요? 저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들께 이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근데 히든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입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급등 나왔었던 덕시나우진 같은 경우도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고 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은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제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으로 봤을 땐 2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잡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우선 주가 자체가 반등을 주면서 살짝 눌림목을 주면서 레벨업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대략적으로 한 22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0억의 거래대금이면은 적지 않은 거래대금입니다. 동시에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가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실적하고 재무제표는 또 별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량주도 재무제표는 좋지만 매출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매출이 적자 전환됐다고 해서 그걸 부실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종목이 또 스펙 합병주입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주는 일반적으로 1,000원
원대에서 거의 뭐 3,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해당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해당 종목이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저항, 2차 저항을 뚫어줬고 이제 여기서 살짝 걸리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뚫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에 살짝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들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그것을 뚫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이냐? 오늘 거래대금 220억이죠. 그래서 엄청난 큰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어떤 그 저항을 뚫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점 개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오늘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시세에 따른 어떤 그 신호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간다면은 이전 고점인 여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150원대까지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오늘의 급등이 반등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급등주의 특징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어제 제가 그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잘 가는 종목들의 그 자리가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급등주 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팁을 제가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동시에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계좌를 좀 늘리는 데 있어서는 히든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잇는 그 급등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강의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매매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좀 포착이 됐을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실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의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제 나름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박스권 돌파,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은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보조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보조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와 거래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박스권 돌파 매매, 어떤 의미로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의미가 있는 고점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가격.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가격의 패턴도 상당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장기간에 어떤 그 박스권을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급등 시세가 나왔었던 자리에 고점 구간이라든지 뭐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의지, 내가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거래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죠.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뜻이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자, 우선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면 화면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가는 자리가 있죠. 뭐 이런 A 구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B 구간이라든지 잘 갑니다. 특별하게 잘 가죠. 그렇죠? 급등도 잘 나오고. 주식 공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가는 자리의 직전, 잘 가는 자리의 직전을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식의 정답을 찾고자 한다면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 가셔서 책을 읽어보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지 이론하고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자, 화면에 밑줄 그은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의미가 있는 자리를 이제 뚫어줬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쌍바닥 패턴이 잘 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뭐 캔들이 뭐 뒤엉켜 있거나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상승 N자가 잘 간다고 하더라. 굉장히 애매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몸통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고점으로 저항 구간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몸통 기준. 그러니까 이런 윗꼬리는 제외를 하시고 몸통의 끝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봉이면 음봉의 어떤 몸통 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몸통의 끝을 뚫어줬죠. 그렇죠? 뚫어줬단 말이죠. 근데 뚫어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힘이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그 의지가 뭐냐? 특별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거래량. 그러니까 없었던 거래량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네, 화면 보이시죠? 그렇죠? 특별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쓸데없이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양봉을 만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틀 동안 34%의 급등 랠리가 나왔어요. 다음,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젠백스요. 자, 젠백스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잘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런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잘 갑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간에 모르면은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나면 사실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경상도에 뭐 추어탕집 정말 맛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요식업에 한번 또 요식업 업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분께서 그 맛집을 찾아가서 도대체 비법이 뭐냐. 그래서 뭐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심부름하고 그렇죠. 설거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비법을 딱 공개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비법이 뭐냐. 그 미원이더라고요. 미원.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네, 쉽게 해서 정답은 알면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어떤 분들께서 보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걸까? 이렇게들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응?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막 열심히 막 재료 분석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딱 한 말씀 딱 드리면은 그 어떤 그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싹 해결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뚫어준다.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뚫었어요. 근데 이제 뚫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를 뚫어서 올리겠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거래량. 그렇죠? 엄청난 거래량. 보이시죠? 백날 청날 그냥 쭉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집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죠. 왜 거래량이 터질까요? 이유 없이. 그렇죠? 아래 꼬리 만들어 놓고 양봉 만들어 놓고 이거 올리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식 투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어떤 정보를 받겠지 또는 특별한 보조 지표를 쓰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뉴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별한 뉴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서 뚝딱뚝딱 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열심히 이렇게 재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보조지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조지표. 이 보조지표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쓰는데요. 뭐 초고수들이 뭐 특별한 보조지표를 쓸 것 같습니까? 어차피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지표를 가지고 본단 말이죠. 누구나 보는 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곳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슈가 있다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박 대표가 얘기해주는 기법으로 나는 매매를 했는데 어쩔 때는 잘 가고 어쩔 때는 안 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말이죠.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MACD 보조지표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MACD 보조지표. 근데 이 MACD 보조지표를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수치값을 뭐 대입을 시켜서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12, 24, 뭐 9로 하다가 뭐 나는 좀 특별한 어떤 지표가 필요해. 그러면서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야. 확률 높은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뭐 이 수치값을 예를 들어서 뭐 32, 64, 뭐 12로 해보면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잠깐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매매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왜 안 맞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은 100% 완벽한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고 4 더하기 4는 뭐다라는 딱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지표에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주가가 간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대표적인 것이 시황입니다. 시황.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장이 좋을 때는 잘 가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상승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A라는 반도체 종목이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근데 예전에 이 기법을 대입을 시켰을 때는 안 맞았던 것이 오늘 적용이 되면 또 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황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시황에 벗어나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똑같은 조건이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슈죠. 업황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운송장비 업종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반도체 종목은 탁 잘 가고 운송장비 쪽은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그 기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점 돌파했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운송장비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강세 업종에 어떤 그 적용되는 그 기법이 더 확률적으로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차트만 외쳐도 이게 시간이 늦어져 버리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너무 보조지표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걸로도 모질라서 그 보조지표에서 어떤 수치값, 밤을 셉니다. 그렇죠?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MACD라든지 또는 스토캐스틱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값도 대입시켜보고 저 수치값도 대입시키면 뭔가 정답이 있겠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정답을 늦게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빠르게 정답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왕이면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 이런 이슈가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IT 쪽이 요즘에는 강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왕이면 IT의 어떤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이 기법에 적용되면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목만 가지고 연구해서도 안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업종도 봐야 되고 트렌드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차트만 본다고 해서 이 정답이 나오면 누가 돈 깨먹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트 공부 이거 어렵습니까? 사실상 별거 없어요. 차트는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차트 연구하면은 금방 또 뭔가 특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걸 알아야 된다. 자, 다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 중심의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좀 전에도 오늘의 주식 명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측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난 분명히 종가 뚫어줬고 거래량 터져서 샀어. 그런데 장 끝날 때쯤 보니까 밀려가지고 뚫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시간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오전장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직은 좀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간대를 조금 늦추셔가지고 오후장쯤에 매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좋아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죠. 자, 다음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진. 자, 보세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나는 분명히 직전 고점을 뚫어줘서 샀어. A 구간도 뚫어줬고 B, C, D 다 뚫어줬어요. 여기서. 분명히 장중에 이 자리를 뚫어줬었거든요. 분명히. 거래량도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빵 터지면서. 그런데 다음 날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뭐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뚫어주고 급등 나올 곳으로 샀는데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주식이라는 것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되고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뚫지 못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힘이 없구나. 힘없는 주식에는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물량들이 이제 툭툭툭툭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종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거의 끝날 무렵 한 2시 정도 넘어서 확실하구나. 그때쯤 되면 거의 끝날 시간대이니까 확실하구나. 오케이, 좋다. 들어가자.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자, 좀 확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A 구간에 대한 이 매물을 뚫어줬죠. 장중에. 이 자리죠. 그렇죠? 장중에 뚫어줬죠. 대량 거래도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뚫지 못하니까. 종가쯤 돼서 보니까 윗꼬리 달고 쭉 빨리는 거죠. 거래량 달리고 윗꼬리 달렸다.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뚫어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니 주가 자체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단타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야, 별거 없네. 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기법을 써먹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뭐 직전 고점 뚫어주고 대량 거래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배열 상태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또는 뭐 이슈라든지 기업의 어떤 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을 때 확률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직전 고점 뚫어줬으니까 거래 딱 터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정말로 쉽게 녹습니다. 계좌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또 그렇게 다 간단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하루 만에 모든 정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이번 주는 또 A라는 기법을 또 설명드리고 또 다음 주는 B, 그 다음번엔 C, 그 다음번엔 D. 그러니까 제가 뭐 엉터리 기법을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써먹는 기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플러스 하면 확률 높은 기법들을 믹스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이 99.9%가 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배우고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 내용도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이 기법을 써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써먹으면 오히려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기법을 써먹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황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냐 스윙이냐가 이제 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매 방법도 전략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종목에서 정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전에 이제 종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추천드렸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장중에 지금 현재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감에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장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유 뭐 아쉽게도 그냥 뭐 3% 정도로 그냥 정리하시죠. 이렇게 하면 3% 수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시황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얘를 모르고서는 주식의 정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정답은 시황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쭉 빠질 때 종목이 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잘 갈 때는 말이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종목이 잘 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모 증권방송에서요. 앵무새하고 전문가하고 주식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여기다 앵무새 하나 앉혀놓고 저 같은 전문가 딱 앉아서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종목을 이렇게 밤새도록 분석을 하고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앵무새는 그냥 종이 아무거나 딱 집으면은 그게 추천주가 되는 건데 당시 상승장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앵무새가 이겼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공 투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시황, 재무제표, 가격, 위치,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네,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TV 방송 나와서 부실주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가 종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시나우징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급등에 나왔었던 포인트 같은 종목들 다 여기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또 공부도 하시면서 실력도 레벨업 시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확률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기법은 확신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그 ISC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ISC라는 종목은 그 반도체 그 부품 회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으로 높으려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한 해는 아니고 상반기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이 일단은 기본적인 대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고 또 시총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대고 수급도 좋은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어떤 위치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가운데서 해당 종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률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그 분기 차트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분기 차트고 짝대기 하나의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역시나 확률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음봉으로 빠지죠.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부터 음봉으로 빠지면서 이 양봉의 매물을 뚫어줬죠. 양봉의 매물을 뚫어줬죠. 이것도 확률적으로 높은 팁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봉으로 빠지는 자리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음봉으로 빠지는 자리는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쭉쭉 빠지는 주식을 누가 사지는 않으니까 대량으로. 그래서 매물이 없고 양봉인 자리가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현재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분기 차트로 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거래량이 늘지 않아도 됩니다.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장중에 해당 종목을 포착한 거는 가격이 낮았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윙 중장기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뭐든지 간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시가 근접으로 일단은 뭐 보시되 시장 보면서 뭐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13,3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이전 고점에 대한 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는 좀 넓게 9,500원 정도 잡고 좀 길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쁘지 않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ISC였습니다. 목표가는 13,3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주세요. 네.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급등주 공식입니다. 급등주 공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측면도 좋고 가격적인 바닥권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잘 가는 급등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포착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은 요 히든 종목만큼만은 꼭 얻어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동시에 오늘 또 기법 강의도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익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과 기법을 알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시장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강한 섹터를 좀 공략하는 게 좋죠. 그래서 IT, 그렇죠?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본다면 확률적으로 아마 높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반도체와 IT주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